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메가 MD요. 메가 MD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510원에 15%요. 네, 4,510원에 비중 15%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4,000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지금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어. 교육도 한 번은 올라간다고 그러던데 아직 자꾸 내려가기만 하니까. 4,000원이 깨지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좀 반등이 네.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메가MD 4,5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현재가가 3,900원 정도인데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메가앤디라는 기업이 투자자분께서 혹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매수하신 건가요? 그냥 교육주라고 그렇죠. 온라인. 네. 네. 온라인 교육주라고 해서 산 이유는 네.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거죠? 네네네. 네. 예. 만약에 혹시나 이제 투자자분께서 메가MD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는 기업을 막 샀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비교한다면 20만원 정도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스코 기업 아시죠? 어떤 기업인지. 네네. 그죠? 어쨌든 20만원에서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 기업도. 음, 근데 포스코라는 기업을 사서 지금 갖고 있다면 메가임들을 갖고 있었을 때 불안감보다 더 불안할까요? 덜 불안하지. 덜 불안하겠죠. 그죠? 네. 네. 지금 메가임드라는 기업을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메가임드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잘 모르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좀 잘 아는 주식을 사셔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만큼 또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임드는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테마주로 주가가 올라왔던 거예요.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시세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빠질 때는 이렇게 빠져요. 무섭죠?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네. 빠질 때 이렇게 빠져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10% 20% 빠지는 게 아니라 40% 50%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은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도 네네. 코로나 2차 확산이 그래도 뭐 조금씩은 잦아들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번 추석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속도가 조금 더 다시 또 증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한 번쯤은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기대하는 것조차도 좀 이상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있는 정책이 한번 발표한다. 네. 뉴딜 정책 발표한다 해가지고. 네. 그거는 사실 그 정책이라는 얘기도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네. 메가임드는 아직까지는 이 시세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긴 해요. 왜냐하면 물량들이 아직 다 빠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시청자님처럼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들은 앞으로 뭐 한 번 정도의 이슈가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가능성으로 본다면. 그러면 올라갈 때 수익을 꼭 크게 내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수가 회복되면 그냥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잘못해서 이 기업을 여기서 물리잖아요. 네네. 이 기업이 원래 그 코로나가 시장에서 이제 얘기가 되기 전 그때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냐면 3,000원대에서 머물러 있었던 2,000원대, 3,000원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리면 이때까지 빠져가지고 계속 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잘 파셔야 돼요. 네, 전번에 네. 4,300원에 올랐었는데 네. 팔까 말까 하다가 네. 또 이번에는 오를까? 아직은 이번에는 4,510원 정도까지 올라올 여지가 있으니까요. 아, 올라왔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메가MD 코로나 테마주로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회복되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9만 6천 원에 20%요. 네, 69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아니, 69만 6천 원이요. 69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맞으세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자꾸 하락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네네. 이제 현재가가 61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좀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LG화학 69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 참. 자꾸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세요. LG화학이라는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리고 LG화학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 뭐 전기차, 수혜주라고 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LG화학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매수할 때 제가 볼 땐 좀 떨어질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조금 떨어질 때요. 그렇죠. 그럼 네. 평소에 LG화학을 지켜보셨었나요? 네, 많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지켜보셨어요? 이 기업을? 70몇만 원, 80만 원 가까이 가지가지요. 아, 처음에 이제 지켜보셨을 때는 과거에 언제부터 이 기업을 좀 보게 되셨나요? 관심 갖고 시작했던데. 과거에는 지켜본 적 없는데. 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네, 거의 뭐 70만원, 80만원 왔을 때 그때 딱 보였나요? 네네. 아, 투자 안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네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LG화학이라는 기업은 평소에 좀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네, 이런 기업은 이제 주식 투자를 그 전부터 하셨다면 아마 LG화학에 대해서는 뭐 4월이라든지 5월, 6월 또는 그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지난해부터 이제 제가 계속 또 많이 얘기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는 2차전지 쪽이 분명히 좀 커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네. 그 올 초부터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그 전부터 사람들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 이 기업 어디서 샀을까요? 사람들은 빠졌을 때도 샀을 거고 그 전에도 샀겠죠. 올라갔을 때도 샀겠죠. 그죠? 네네. 이렇게 샀던 사람들은 지금 70만원, 80만원 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팔고 싶겠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뒤늦게 사신 거예요. 너무 늦게. 네. 최근에도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주가도 계속 갈 줄 알았죠. 하지만 네. 빠지잖아요. 그죠? 네. 애플도 계속 갈 줄 알았지만 계속 또 빠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가는 올라가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LG화학은 사실 지금이 좀 리스크 위험이 좀 있는 게 네.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이걸 확실하게 가늠하기 좀 힘들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 69만 6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65만 원 이상만 한번 올라와 주면 네. 잠깐만요. 지금 혹시 비중이 20% 정도인데 좀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셨나요? 그렇게 크게는 안 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 기업 아마 65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 네. 6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네.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 네. 그리고 좀 싸게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이제 좀 찾아보다 보면은 보일 거예요. 네. 네. 그럼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네네. LG화학처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그런 네. 기업들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사서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훨씬 더 수익이 잘 날 거예요. 네. 그럼 물타기 한번 하면 어떨까요? 네.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물타기는 또 어떻게 알고 계세요? 봐봐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네. 제가 지금 물타기라는 건 결국은 네.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비중이 많은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네. 비중이 없는 종목, 별로 없는 종목들은 막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 물타기라는 단어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추가 매수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떨어지는 종목들 지금 이 기업은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와야 돼요. 추가 매수 하잖아요. 여기서 더 떨어져 봐요. 그럼 어떨까요? 네.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65만 원 왔을 때만 정리 잘 하시고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공부 좀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넷마블이요. 넷마블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9만 5천 원에 매수했거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네, 19만 5천 원에 비중은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자꾸 떨어져서 네. 그 넷마블이 그 뭐야 애널리스트들 나와서 막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네네. 좋은 거 같고.
20% 샀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넷마블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하락을 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넷마블 19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핫한 종목이라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19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도 지금 뭐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게 아마 그 BTS와 관련된 이슈일 거예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 아마 10월 이제 청약이 이제 10월 달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 5일인가 그때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지분 가치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넷마블은 과거에 이 기업이 상장했던 그 시기가 있어요. 바로 2017년도에 상장했던 그 시기. 그리고 나서 그 시기부터 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왔던 그 시기하고 현재 그 최근에 올라왔다가 빠지는 그 시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가격대가 거의 20만 원 부근이거든요. 상장되고 나서 최고가를 찍었을 때와 그다음 밀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최고가를 찍었을 때 결국은 그 고점에서의 물량들이 지금 차익 물량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본전에서 파는 물량들이죠. 근데 넷마블은 상장되고 나서 최고의 그 실적을 찍었을 때가 바로 2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시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분 가치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주가는 사실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대는 매수할 시기가 아니고 이미 청약이 이제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빅히트. 그래서 이 기대치로 이미 주가는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무리하게 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할 시기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물려있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할 시기도 아닙니다. 잘 빠져나와야 되는 시기예요, 결국은. 이 기업은 반등시 18만 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도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업은 손절가는 16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는 16만 원, 그리고 올라오면 반등시 18만 원에서 정리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